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의 인체 해부 실습 시간을 담당하게 된 김형태 교수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과목 명칭으로는 인체 유관 구조 실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해부 실습에 앞서 실습 시간에 사용하게 될 주요 도구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실습 도구들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실습 도구를 보고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면 왼쪽에 보이는 이 도구들은 가위죠. 시저라고 합니다. 그 옆에 뭔가 집을 때 사용하는 포셉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핀셋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스라고 알고 있는 바로 스칼펠 또는 블레이드라고 하는 칼날입니다. 이 칼날을 잡을 수 있는 홀더가 있죠. 이 도구들은 모두 뒤에서 따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작은 것을 집을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모스키토라고 불리우는 모스키토 포셉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주로 결합 조직을 긁어낼 때 사용하는 후크입니다. 마치 호미와 같은 생김새와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술실에서 절개된 부위를 꼬매야 할 때 필요한 니들, 바늘이 있죠. 그 니들을 잡는 니들 홀더입니다. 그리고 모스키토와는 달리 굉장히 큰 이런 집게가 있죠. 이것은 켈리 포셉입니다. 이렇게 시저에서 포셉, 그리고 블레이드와 블레이드 홀더, 모스키토, 후크, 니들 홀더, 켈리 포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보죠.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될 보호장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글러브입니다. 글러브는 여러분들이 각각 여러분들의 손에 맞는 사이즈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스몰, 미디엄, 라지 사이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가장 먼저 집으려고 하는 게 라지, 가장 큰 사이즈겠죠.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보통 수술방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실습실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끼워야 합니다. 어떤가요? 제 손에 맞나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너무 유격이 많습니다. 이런 유격은 나중에 이런 집게를 잡고 뭔가 동작해야 할 때 자꾸 미끄러집니다. 따라서 지금 길이도 맞지 않고 직경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장갑입니다. 그러면 미디엄 사이즈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남자니까 미디엄은 맞겠지 라는 생각을 갖겠죠. 글러브를 낄 때는 완전히 잡아당긴 다음에 꼭 손끝이 딱 맞도록 하고 손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완벽하게 밀착시켜야 합니다.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답답하니까 자꾸 여유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여유가 있는 것은 나중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걸 벗고 스몰 사이즈를 끼워 보겠습니다. 스몰 사이즈 하면 보통 여학생들이 사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자, 스몰 사이즈입니다.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이 있지만 실은 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글러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잡았을 때 전혀 유격이 생기지 않고 마치 글러브를 끼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작을 할 때 뭔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꽉 조이는 느낌이 강할 때는 좀 더 큰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저라면 좀 작아 보이는 이 스몰 사이즈 글러브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실습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저라고 하죠. 시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드는 회사에 따라, 모양에 따라, 기능에 따라, 그리고 개발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실습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가위는 주로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위처럼 긴 가위도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시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서지컬 시저 또는 오퍼레이팅 시저 또는 너싱 시저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한쪽이 둔탁하고 한쪽은 날카롭게 되어 있는 가위입니다. 사용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 맞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또 이런 종류의 가위는 양쪽이 약간 두툼하면서 날카롭지 않은 가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메이어 시저라고 합니다. 이것도 크기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크기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부 실습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위 중에 이런 다이세팅 시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섹션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이세팅 시저인데요. 이것은 좀 더 날카롭고 상당히 큽니다. 물론 날카롭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실제 굉장히 조직이 잘 잘라지는 가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저를 제공받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사용법을 모르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잡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가 이 자세에서 보면 가위를 이렇게 잡거나 또한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엄지와 넷째 손가락을 끼우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는 네 번째 손가락을 지탱하고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는 이 가위를 이렇게 잡아서 이런 자세가 되어야 안정적인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조직 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둔탁한 부분 그리고 바깥 부분이 날카로운 부위 이렇게 잡고 가위질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꼭 안정적인 자세로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메이어 시저의 경우에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안정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가위도 마찬가지죠. 꼭 이런 안정된 자세로 가위를 잡아야 합니다. 다이세팅 시저, 메이어 시저, 그리고 서지컬 시저, 너싱 시저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 종류의 시저가 제공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칼이라고 하면 나이프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수술용 칼이나 해부용 칼을 그렇게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 카리스마 넘치는 외과 의사가 메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메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덜란드어로 수술용 칼을 메스라고 하니까요. 수술용 칼날은 블레이드 또는 스칼펠이라고 부릅니다. 블레이드는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넘버링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은 10번과 20번 두 가지입니다. 이런 블레이드를 잡아주는 도구가 바로 블레이드 홀더, 스칼펠 홀더 또는 스칼펠 핸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메스대, 칼대, 스칼펠대, 스칼펠 홀더, 블레이드 홀더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블레이드 홀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실습에서 사용하게 될
블레이드는 10호와 20호입니다. 이런 블레이드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홀더 또는 핸들이 필요하겠죠. 다양한 종류의 핸들이 있지만 10호에 맞는 핸들은 3호 핸들입니다. 또한 20호 블레이드에 맞는 핸들은 4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 종류의 블레이드와 홀더, 핸들이라고 했죠. 홀더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직접 블레이드를 홀더에 끼워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레이드가 제공되면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게 포장지에서 꺼내서 사용해야 합니다. 꼭 이렇게 3분의 2 정도를 노출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빼내어서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끼워 사용해야 되는데요. 끼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칼날의 등 쪽을 잡고 홀더를 잡은 다음에 넓고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넓은 부분을 끼워서 쭉 잡아당기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들어갑니다. 다시 빼내려면 이 부분을 들어서 살짝 위로 올리고 그리고 다시 등 부위를 잡아서 빼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꼭 등 부분을 잡고 이렇게 끼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딱 하고 맞게 들어가죠. 맞으면 한번 눌러서 잘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중간에 빠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한 다음에 블레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블레이드와 블레이드 홀드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 10호 사이즈의 작은 칼날도 한번 볼까요? 10호의 경우에도 똑같은 넓은 부위와 좁은 부위가 있죠. 꼭 등 쪽을 잡고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끼우면 딱 맞습니다. 안전하게 되어 있죠. 이걸 다시 빼낼 때는 아까처럼 왼손으로 살짝 들어서 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 빼는 방법으로 빼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슈처를 할 때 사용하는 니들 홀더가 있는데요. 이 니들 홀더를 이용해서 끼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니들 홀더로 블레이드를 꼭 잡습니다. 꼭 잡고 조심스럽게 끼운 다음에 다시 좀 더 잡아당겨서 쭉 잡아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니들 홀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사용해서 직접 끼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손을 사용할 때는 항상 손가락이 미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빼고 넣는 방법,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진 다음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들 홀더를 통해 빼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잡아당겨서 뺀 다음에 이것을 쭉 잡아다니면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블레이드와 블레이드 홀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블레이드 홀더에 블레이드를 끼우는 방법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칼날의 등 쪽을 잡고 홀더를 잡고 넓은 쪽과 좁은 쪽이 있죠. 넓은 쪽을 끼우고 조심스럽게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딱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렇게 빠지지 않죠. 뺄 때는 반대로 왼손을 이용해서 살짝 잡아서 위로 민 다음에 이것을 다시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칼날은 날카로운 날면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등 쪽을 잡고 또 홀더를 잡고 가볍게 쭉 부드럽게 두 번에 걸쳐서 밀고 딱 소리가 나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칼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빼볼게요. 살짝 들어서 앞쪽으로 민 다음에
그리고 다시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됩니다. 다음은 포셉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핀셋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도구입니다. 이제는 핀셋보다는 포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핀셋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실에서 사용하게 될 크기가 약간 다른 두 포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핀셋에 비하여 이것은 이렇게 이빨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투스 포셉 또는 드레싱 티슈 포셉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유구 포셉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의 실습에서는 유구 포셉, 유구 핀셋만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쥐는 법은 연필을 잡듯이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엄지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왼손으로 잡는 경우에는 이렇게 잡겠죠. 그리고 연필 잡는 식으로 잡았을 때는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잡는 또는 이렇게 잡는 것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꼭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연필을 잡듯이 잡거나 아니면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거나 꼭 이런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잡으면 힘듭니다. 또 너무 가까이 잡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손가락을 댈 수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잡아야 합니다. 물론 조직이 딱딱할 때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유구 핀셋, 투스 포셉 또는 드레싱 티슈 포셉입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 해부 실습에서 사용하게 될 도구 몇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모스키토 포셉, 후크, 니들 홀더, 그리고 캘리 포셉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바로 니들 홀더입니다. 니들 홀더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뭔가를 꿰매야 할 때 필요하죠. 니들 홀더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으로 네 번째 손가락을 지탱하고 그리고 꼭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누르면 물리게 되고 뺄 때는 살짝 누르면서 앞쪽으로 살짝만 밀어주면 이렇게 풀립니다. 꼭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물리고 살짝 밀면서 빼야 합니다. 또 이걸 너무 힘을 주어서 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건 후크이고요. 이것은 조직을 긁어낼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해가 되죠? 후크는 편하게 잡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스키토인데요. 모스키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이렇게 잠기게 되어 있죠. 살짝 밀면서 빼면 잘 빠집니다. 이것은 작은 구조물을 잡고 물거나 또 잡아당길 때, 그리고 조직 사이를 벌리거나 또 이렇게 벌려서 다른 조직을 관찰해야 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잘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스키토 포셉 또는 그냥 모스키토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과는 달리 크기가 큰 것이 있죠. 이걸 캘리 포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을 잡거나 또 제칠 때, 그리고 붙잡고 조직을 벌린다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 포셉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잠그면 꼭 풀 때는 밑으로 살짝 밀면서 앞으로 밀어주면 잘 풀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형태의 캘리 포셉도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잡고 당긴다거나 아니면 칼로 뭔가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니들 홀더와 후크 그리고 모스키토, 캘리 포셉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블레이드 잡는 법과 사용법.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블레이드와 블레이드 홀더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잡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잡는 방법의 기본은 연필을 잡는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시죠? 이런 자세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인시전, 절개를 한다고 했을 때 잡고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이죠? 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 길게 절개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찾아야 할 때는 이렇게 연필을 잡듯이 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잡는 것이라든가 또 이런 자세로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는 것은 여러분들이 손을 다칠 수 있습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길게 절개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요. 작은 부위를 절개할 때는 연필 잡듯이 해서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연필 잡는 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팜 그립. 니들 홀더나 모스키토를 사용할 때 첫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을 세 번째 손가락이 보조하고 둘째 손가락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이렇게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요즘 들어서 유행처럼 이렇게 잡는 방법인 팜 그립이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잡는 방법은 도구를 집을 때나 놓을 때 빠르게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외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 알려준 클래식한 방법으로 도구를 잡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스키토도 마찬가지죠. 모스키토도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잡아야 합니다. 풀 때는 이렇게 풀고요. 그런데 이렇게 팜 그립만이 맞는 방법인 것처럼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팜 그립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익숙하게 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클래식한 방법으로 도구들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실습을 하면서 사용하게 될 주요 도구들의 명칭과 사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동료들이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도구의 사용법을 잘 익혀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법이 정확해야 긴 시간 동안 해야 하는 실습 시간의 피로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글로브의 선택에서부터 각 도구의 쥐는 법 등을 잘 익혀서 여러분들의 실습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실습실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